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부터 지지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촬영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제까지 촬영이랑 편집을 마치고 또 밤에 업로드하고 오늘 시골로 싹 출발하는 게 제 계획이었는데 스케줄이 좀 꼬여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면 제가 월요일에 돌아올 일정이라서 그렇게 되면 업로드 주기가 엄청 늘어질 텐데 주말에 노는 동안 제가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짧은 거라도 하나 찍어서 싹 올려두고 가자라는 생각에 급하게 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주 구조예요. 보통 사주 강의 들으시면 궁성론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있는 이 글자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이 자리는 이렇게 읽으면 된다 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좀 오랫동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어쨌든 내 사주를 단순하게 풀어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 자리는 어떻고 이 자리는 어떻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풀어볼 수 있다 하는 정도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와 봤어요. 자, 보시다시피 사주 팔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4개의 기둥과 총 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단순하게 그림으로 바꿔놓은 거고요. 천간, 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천간으로는 이제 드러나 있으니까 얼굴이 되고 지지 안에 있는 건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신체 구조로 치환을 했고 사주를 해석할 때는 시간성이 있는데 보통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연주부터 시주까지 읽어 나가면 되고요. 보통 이론적으로는 금묘화실이라고 해서 연주에서 우리가 한 15년 정도를 보내게 되고 월주에서 15년 정도, 일주에서 15년, 시주에서 15년 정도 보내고 다시 이제 각각 15년을 4번 했으니 60년이잖아요. 60살 이후로는 다시 연주로 돌아가서 15년, 월주에서 15년, 일주에서 15년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흐름이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즘은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15년 갖고 안 된다, 20년으로 늘려야 된다 해서 20년씩 80년 주기로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원칙은 15년이죠. 왜 60갑자겠어요? 60년이 끝나면 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60갑자인데 인위적으로 그거를 편의에 따라 80년으로 늘려버리면 80갑자가 되는 게 맞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수명과 상관없이 어차피 60년 후에는 다시 연주로 돌아가서 순환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15년씩 끊어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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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그래서 1년의 주기로 봐도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사실 하루의 주기로 보더라도 시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주에서 시주순으로 흘러간다고 보면 되고 나의 생각의 흐름도 연주에서 시주순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주 명식 자체가 나의 몸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입장에서 가장 처음에 보이는 게 이 연간의 내 얼굴이라는 건데 그래서 첫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는 나의 연간이 보이겠구나. 그래서 연간에 있는 글자가 무엇이냐, 오행이 무엇이냐, 십성이 무엇이냐가 나의 첫인상이 되겠구나. 그럼 거기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통성명을 하고 좀 사회적 친분을 만들어가는 입장이 되면 연간에서 월간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내 월간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 월주라는 자리 자체가 사주에서는 어떤 직업이라던가 사회적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월간은 보통 나의 사회적인 포지션, 나의 사회적 페르소나를 드러내게 돼요. 보통 친구가 아닌 나와 사회적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얼굴은 월간의 얼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동료, 상사들, 거래처 직원들, 일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월간의 얼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친구가 됐어요. 이제 뭔가 나의 고민도 같이 나누고 나의 부캐가 아닌 본캐에 대해서 좀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우리 집으로도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관계가 되면 드디어 나의 고유한 속성인 이 일간의 얼굴을 보게 되죠.
일간은 나를 대표하는 오행이잖아요. 어떤 십성적 관계로 쳐도 그냥 나 자신이 되는 자리. 그래서 일간은 그냥 고유성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 그럼 시간에 있는 이 얼굴은 무엇이냐? 시간은 사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모습. 뭔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나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혹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는 얼굴이 시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누구에게도 잘 보여지지 않는 이미지거든요. 나조차도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죠.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나만 꿈꾸고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적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다면 지지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가? 지지도 시간성은 마찬가지예요. 연지부터 시지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간이랑 다른 점은 무엇이냐? 천간은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굴로 표현을 했고, 지지는 보여지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지에는 기억을 담고 있고 뭔가 속마음을 담고 있고 내가 겉으로 표현하는 나의 언어와는 다른 나의 진짜 행동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패턴들을 담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우선 가장 내 몸다운 몸은 일지겠죠. 나한테 붙어있는 몸이니까 이것으로 나는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일단 연지의 몸은 굉장히 멀죠. 일생의 주기로 치면 연지의 기억은 내가 선명하게 떠올릴 수 없는 선언적인 기억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DNA에 차곡차곡 축적되어 온 정보들, 선조 때에서부터 켜켜이 쌓여온 이런 핏줄의 흔적들, 이런 DNA를 담고 있는 게 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연주를 조상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막연한 기억의 자리가 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무의식 혹은 선언적 기억. 그리고 월지는 일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죠. 이 월지를 베이스 캠프 혹은 존재의 근거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사주의 해석이 항상 월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월지에는 우리가 태어난 계절의 정보를 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이력, 나를 키워준 부모님과의 관계, 내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 입장, 내 사회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간 다음으로 먼저 보는 게 월지예요. 월지가 비겁인가, 관성인가, 재성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월지 안의 정보가 천간으로 투간을 했는가, 천간으로 드러나 있는가, 그래서 그게 직업적으로 선명하게 잘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로 어떤 직업의 종류나 안정성을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간이 얼마나 사회성이 있는가, 사회적으로 발달한 사람인가 아니면 개인성이 조금 더 발달한 사람인가 이런 거를 보는 기준도 됩니다. 그래서 월지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빗금을 쳐놨죠. 얘는 이게 혼자 무늬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일지는 원래 호랑이인 거고 그리고 일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몸이니까 어떤 것들을 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은 일지에서 하는 거예요. 일지가 천간이랑 똑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간여지동이라면 내 고집이나 주장이 굉장히 강하겠죠. 곤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열받고 하는 거. 그리고 일지가 관성으로 돼 있으면 눈치가 좋겠죠. 뭔가 주변을 신경 쓰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시지는 뭘까요? 시지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꽁꽁 숨겨져 있는 자리겠죠. 누가 이 시간을 보겠어요? 나조차도 사실 큰 마음 먹고 애써 꺼내보지 않는 한 깊은 서랍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꼬깃꼬깃 접혀져 있는 비밀 일기장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 자기한테 솔직해지는 건 굉장히 용기 있고 힘든 일이잖아요.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보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꺼내서 확인해보지 않고는 나조차도 깊은 속마음 속에 어떤 에너지가 잠들어 있는지 잘 모를 여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글자를 속마음이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사주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가 만나고 싶은 글자가 숨어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희망을 꿈꾸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겠죠. 아, 나중에 나는 잘 될 거야. 지금 좀 힘들어도 나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해낼 거야 하는 희망을 품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자리에 글자가 좀 도움이 안 되고 사주에서 꺼리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외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굳이 꺼내보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저는 사주 구조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거기에다 제 사주 글자들을 그냥 대입한 거예요. 저는 임술년, 갑진월, 개해일, 무오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그냥 쭉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임수는 저한테 겁재잖아요. 그러면서 제 일지에서 천간으로 나간 글자이죠. 우선 첫인상이 겁재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가 편안해 보여요. 인상이 푸근하고 뭔가 다 받아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뭔가 있을 것 같고 왠지 좀 친해지고 싶고 나랑 결이 같지 않은 사람들도 다 포용할 것만 같은 이런 넓은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래서 겁재들은 좀 누군가 나한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에 나가면 외국 친구들도 많고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들이 왠지 내 주변에 모이고 뭔가 수용 능력이 좋아 보여서이거든요. 왠지 쟤는 뭔가 있을 것 같아. 쟤는 왠지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일간 입장에서 어떻게 와닿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수가 저의 일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고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요. 나랑 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큰 바탕에 이렇게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겁재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월간으로 들어와 봤더니 월간 자리에 저는 간목 상관이 있어요. 제 사회적 페르소나는 상관이면서 간목이에요. 상관은 식상이잖아요. 식상은 비겁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계속 대변하게 되고 뭔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뭔가 행동해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을 계속 느끼고요. 저는 어떤 정의로운 행동, 뭔가 약자의 편에 서서 내가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 혹은 그런 페르소나를 제가 계속 취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간목은 또 해수의 지장간 안에서 나온 간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관을 쓰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가 돼야지 알 수 있는 제 본 모습은 개수라는 거고요. 저의 친구들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제가 꿈꾸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무토라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어떤 나만의 견고한 프레임 같은 거죠. 정관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십성 공부를 하기 전이라서 제가 자세히 언급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항고집해요. 나중에 공부의 과정이 끝나고 기회가 되면 제 사주도 한번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사주도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만들 거예요. 오늘은 소개만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대입해보면서 사주의 재미를 좀 느껴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각각의 자리에서 대입을 했을 때의 특징을 제가 이제 제 사주를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굉장히 축소해서 평면적으로 단순화시킨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정관이 무엇이고 정관의 강세가 어떻기 때문에 나는 이 정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이미 공부가 한 차례 되신 분들은 그냥 재미로 지금 강의하는 저 호랭이는 어떤 인간인가 한번 쓱 읽어보셔도 돼요. 저렇게 하찮은 인간이구나. 사람은 근데 누구나 자세히 해부를 해보면 보통 별거 없죠. 그냥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이게 청간, 지지이고요. 이제 청간은 어떤 것이냐? 밖으로 드러난 것, 굉장히 순수한 오행적 에너지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적인 것, 정신적인 것, 내가 표현하는 말들, 나의 언어를 청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지는 드러나지 않는 것, 그냥 되든 안 되든 계속 굴러가는 수레바퀴 같은 것, 생활 환경, 습관, 그래서 희노애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 청간, 지지를 각각 따로 떼놓을 수는 없어요. 같은 청간이라도 지지에 뿌리가 있는 청간인가, 어떤 근거가 있는 청간인가, 아니면 지지에 그 어떤 근거도 없이 혼자서 그냥 생뚱맞게 떠있는 청간인가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해석할 때는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거는 그냥 궁성론의 어떤 틀인데요. 이 사주를 반으로 뚝 잘라서 연주, 월주 부분을 사회적인 자리라고 보고요. 일주, 시주 부분을 개인적인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것들은 어떤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역사를 만들어 온 시간성이 지금 딱 현재까지의 어떤 시점,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 내가 공부하고 자라나고 만들어 온 것들, 그런 아카이브가 바로 직전까지의 시간으로 끊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과거적 시간이에요. 지나온 것들, 바꿀 수 없는 것들, 주어진 것들. 그런데 일주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직전까지의 순간들이 아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일주를 현재적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 내가 뭔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획만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서 시주는 미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주와 시주의 에너지는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지와 노력으로. 그럼 연주, 월주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어떤 구조인지 감이 오실까요? 그래서 사주 명조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예요. 머리가 어디냐, 눈, 코, 입이 어디냐 이런 구조만 짜여 있을 뿐이지 뭔가가 이렇게 단순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바로 직전까지의 시점이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거잖아요. 월주가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와 있지만 내일이 지나면 또 여기까지 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뒤통수까지 바짝 따라오고 있고 추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월주의 시간성이라는 건. 그리고 현재적 내가 움직이고 있고 이 시간들은 계속 다가오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계속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그 자체로 들어와 있는 것. 내 성격을 그 자체로 구성하고 있는 것.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경계가 멈춰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계속 변주되고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주를 믿는다는 건 그냥 결정되어진 운명을 믿는 거다. 운명에 종속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주 명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공부해보지 않아서 진짜 사주 명리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주 명리를 공부한다는 건 정말 그 어떤 공부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나다운 결정을 하고 나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주도해 가기 위한 굉장히 지혜롭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포켓 형식으로 큰 흐름의 사파처럼 준비를 한 거니까 그렇게 좀 가볍고 재미있게 봐주시면서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냥 내 사주를 있는 그대로 대입해서 게임처럼 재미있게 좀 풀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어요. 날씨가 너무 가을가을합니다. 지금 저는 시골로 내려가는 이 마음이 너무 설레고요. 진짜 가을가을한 시골 정취를 마음껏 느끼고 오겠습니다. 몸에 듬뿍 담고 활력 충전해서 더 좋은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진짜 지지로 찾아뵐게요. 안녕.